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쓸모없는 인간 설명해줬으니까요. 이제 아데만토스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철학자들은 악당 또는 삐뚤어진 인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489D 가볼까요? 이와 같은 이유와 상황들 탓에 가장 훌륭한 일도 그와 반대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호평을 받기가 쉽지 않다네. 그러나 철학이 가장 중대하고 가장 결정적인 모함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자칭 철학자들 때문일세. 그리고 자네가 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악당들이며 가장 우수한 사람들조차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 비방자들의 주장이라고 했을 때 나도 자네 말이 옳다고 시인했는데 그것은 이들 자칭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랬던 것이라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칭 철학자라는 건 뭐예요? 철학이 할 수 없는데 철학자가 되고 싶은 거죠. 왜? 철학자는 뭐가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명예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품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칭 철학자, 자칭 기독교적으로 적용해보면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목사가 왜 되려고 할까 이들이? 세금 쫓기는. 적게 돼서.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가 되면은 뭐가 있었어? 명예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기독교가 그래도 되게 인정받는 종교였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락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자칭 목사들은 더 이상 여기에 오지 않겠죠. 솔직히 이미지가 나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신학교를 온 친구들은 뭐예요? 어느 정도 각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각오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명예가 있으면은 이런 자칭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알파벳 E 가볼까요? 왜 철학자들이 대부분 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이 철학 탓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증명해 볼까? 자, 그러니까 왜 악당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자, 일단은 철학자가 되려면 뭐 타고나야죠. 어떤 성품적으로 타고나야 돼. 뭐 이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타고나야 돼요. 하지만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롭게 살지 못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뭘 보게 되냐면은 분명히 저 옆에 앉은 아이는 컨닝을 했는데 걔가 부잣집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덮어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 목격해.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리는 쓸데 없구나. 돈 많고 사람 잘 구슬리면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491 보시면은 아데이만토스 같은 원칙에 따라 가장 훌륭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 혼은 나쁜 교육을 받을 경우 다른 혼들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똑똑하니까. 그렇죠? 사기도 누가 쳐? 똑똑한 사람이 잘 쳐요. 근데 이런 걸 타고난 사람이 환경을 보면서 어떤 그 잘못된 교육으로 인하여서 더 악당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이 당시에 돈 받고 하는 친구들. 소피스트.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492. 아니면 자네도 대중처럼 젊은이들한테 일부가 소피스트들에 의해 타락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냥 소피스트들이 잘못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악당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유명한 소피스트 누가 있어요? 우리 책에 나왔던 트라시마쿠스. 트라시마쿠스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앉아있어요. 지금 앉아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에 의해 타락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소피스트들이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소피스트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론과 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론과 사론. 정론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 정론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사론은 뭐냐면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진리인 거죠. 소피스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사론에 초점을 맞췄고요. 소크라테스는 정론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사론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시 말하면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은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이익에 따라서 주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환경이라는 건 뭐야? 대중들을 어떻게 해야 돼? 구슬려야 되는 거야. 소피스트들은 그것만 가르치는 거야. 대중을 어떻게 구슬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B 가볼까요? 이런 사람은 그 짐승의 기질과 욕구를 잘 연구해서 그 짐승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룰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대중이에요. 어떤 경우에 가장 난폭하고 어떤 경우에 가장 유순한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네. 또한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지 반대로 어떤 소리를 내면 유순해지고 어떤 소리를 내면 사나워지는지 알게 될 것이네. 그는 오랜 접촉을 거쳐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운 뒤 그것을 지혜라 부르며 하나의 기술로 체계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네. 그렇죠? 이거는 어떤 대중이라는 짐승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뭘 추구해야 돼? 여건 야건 국익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요. 근데 당의 입장,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죠. 그거를 위해서 누구를 조종해? 민중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이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대중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교육만 하다 보니 어떤 철학자들이 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또 하나 문제. 왜 악당이 되느냐? 그거는 그 가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494B. 빠른 이해, 기억력, 용기, 넓은 도량이 철학적 품성에 속한다는데 우리가 동의한 바 있게 하는 말일세. 네, 그렇지요. 그런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매사에 으뜸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쵸? 매사에 으뜸가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천재라고 부를 거예요. 아주 꼬마 때부터. 자, 그러면 얘가 천재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달라붙기 시작할까? 친인척들이 달라붙겠죠. 왜? 빨아먹으려고. 그렇죠. 얘가 잘 되면 한턱 뽑아먹으려고 투자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뭐만 받고 자라는 거예요. 칭찬만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품이 어떻게 될까? 더러워져. 그렇죠. 그렇죠.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진정한 철학자가 되려면 그 타고난 성품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성품 때문에 어떻게 돼? 자라나면서 교만해져요. 그렇죠. 성품이 더러워지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혜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만하니까 어때요? 안 들려요. 저리 가라고 하겠죠. 그런데 운이 좋아서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친인척. 친인척이 들고 일어나요. 왜 이러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라고 하면서 친인척들이 말리는 거죠. 드라마 한편 그렇죠. 요 한 장면에서 드라마가 몇 편이 나오죠. 그렇죠? 몇 편이 나와요.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딜레마예요. 철학자가 나오려면 타고나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철학자가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철학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건 희망이 너무 적어요. 자,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나올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우리 B 가볼까요? 496B. 아데이만토스. 그렇다면 철학과 결합하기에 적합한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만이 남았네. 그것은 마음이 고상한 데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성격이 국외로 어떻게 됐다? 추방당한 결과 그를 타락시키려는 자들이 없었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일단은 타고난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추방당하는 거야. 추방당하니까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 똥이네. 그러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질까? 교만하지 않을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 추방당했던 사람이 다시 거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진정한 철학자, 철인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또는 위대한 혼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근데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국사를 무시하고 깔보는 경우일세. 그러니까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얘가 천재인지도 몰라. 그냥 나가서 밥 가르라 그래. 그렇죠? 천재인데 밥 가르라 그래. 근데 또 밭을 또 천재니까 되게 잘 가러. 그리고 요놈 괜찮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알아챌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 더 보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또한 드물긴 하지만
훌륭한 품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정당하게도 다른 기술을 경멸하게 되어 그 기술을 버리고 철학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철학적인 성품을 타고났는데 철학을 하지 않았어. 다른 걸 했어. 다른 걸 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다 집어 던지고 철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뭐예요? 초보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 스텝부터 밟아 나가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진정한 철학자가 태어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는 추방당했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두 번째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거나,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게끔, 세 번째는 다른 학문을 하다가 다른 기술을 배우다가 철학으로 전향했거나, 이럴 경우에만 진정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누가 생각나요? 성경 한번 생각해보면 성경을 쓴 뭐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 또는 가장 중요한 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세, 두 번째는 다윗, 시편,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신약에서. 모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 추방당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윗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무시당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전향했죠. 전향했어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이 여기서 말하는 그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 부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리더를 쓸까요? 하나님도 당연히 이런 리더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추방당하거나 어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또는 어떤 전향하게 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